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삭제한 광고의 건수는 37,705건, 직접 계약을 했으나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건은 8,400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볼 때는 부동산 중개사가 마치 허위 매물만 광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죠. 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태료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시정 조치도 받으시고 또 제대로 된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저랑 같이 오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부에서는 유의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랑 요약정보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2부에서는 다양한 궁금증과 질문들이죠. 자, 첫 번째,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들, 중개사무소에 대한 질문들, 실거래가 신고 정보 기반에 대한 질문들, 중개대상물 명시사항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한방거래정보망에 대한 질문들까지 총 5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와중에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단 한 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켜나가신다면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 없이 원활하게 부동산 중개업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의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연대별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광고 위반 및 적발 사례인데요.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부터 2달간 모니터링 해서 허위 과장 광고 24,000여 건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8,800여 건을 시정 조치하고요.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 402건의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위반 심의한 402건은요. 주소, 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이고요. 허위 과장 광고건이 63건, 무자격자의 광고건이 21건 정도가 됩니다.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건축물 방향 표시 명시 위반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화번호 명시 위반이 47건, 건축물 행정기관 승인일자 명시 위반이 34건 순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표시광고 허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이 이런데요. 2021년으로 접어들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21년 하반기에 블로그나 유튜브에 거래 완료 또는 매매 완료로 표시를 하고 계속 노출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또 하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 기관을 지정을 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한국부동산원을 추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 완료나 매매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나가는 건에 대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러한 과태료 처분까지 맞이하게 되면 사실상 멘탈이 깨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을 적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8월 달에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서 유선으로 조사를 했고요. 2022년 1월 달에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이 지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2년 1월, 2월 2달 동안 네이버 부동산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을 한 결과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삭제한 광고의 건수는 37,705건, 직접 계약을 했으나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건은 8,400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볼 때는 부동산 중개사가 마치 허위 매물만 광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를 했고요. 2022년 4월 1일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부터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주로 부과된 대상이 뭐냐?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고요. 다만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기반으로 각종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자, 그리고 국토부의 고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허위 매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허위 매물이 적발이 되면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처리되고 있으니까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표시하고 광고에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표시란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알리기 위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광고인데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을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자,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광고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끼리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것은 광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 규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 이제 1부, 2부에 나눠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예요. 5가지 사항을 표시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명칭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지, 세 번째는 연락처, 네 번째는 등록번호, 다섯 번째가 성명인데요. 기존의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등록번호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단, 사무소나 법인사무소라는 단어는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의미를 해요. 단, 지번과 건물 번호는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개사무소의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고객들이 찾아오기 좋으니까 사실상 생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락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시군구청에 등록 신고를 하시죠. 그때 사용된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외 다른 연락처는 표시가 안 되겠습니다. 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는 아예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5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노출시킬 수 있지만, 이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역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할 때 신고된 전화번호만 기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번호는요, 역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반드시 표시가 돼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름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대표자 성명과 병기할 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AA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땡땡
이라고 하고 표시하고 더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 박땡땡이라고 표시하시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필수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다주 광고를 하든 또는 현수막 광고를 하든 또 여러 가지 기타 블로그나 유튜브에 광고를 하든 여러분이 소비자에게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 5가지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자격자 또는 대여업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우리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신고된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를 써도 되느냐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여러 광고를 다양하게 많이 하기 위해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핸드폰을 하나씩 개통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이용하고 이 핸드폰으로 광고하라, 이렇게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고된 전화번호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인데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이름 그리고 신고된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중개보조원 관련돼서는 명함, 이름, 전화번호 그 어떤 것도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사항 5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순서를 살짝 바꿔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